인공위성을 이 로켓에 실어서 발사를 할 때 네. 네.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드나요? 그럼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성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통신방송 위성이죠.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을 인공위성으로 하느냐?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물론 통신의 상당 부분을 사실은 이 위성이 아직은 담당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뭐 위성이 절대적이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지상망이 잘 구축이 돼 있고 태평양 바다 아래 대서양 바다 아래 광 케이블들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그걸 유지 보수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성으로 그거를 다 커버를 하겠다고 지금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로. 다음 장 주시면요. 항법위성 GPS. GPS라고 하는 거 처음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렇죠. 네. 겁니다. 네. 근데 항법위성이 민간에 공개된 이후 1983년에 대한항공기가 격추가 됐죠. 그렇죠. 구소련 땅에 들어가는 바람에 잘못 들어간 거죠. 의도적으로 들어간 건 아닌데 불행한 사건인데 이게 민항기를 격추를 했다는 게 그 당시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칼기 민항 사고로 인해서 GPS가 공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이 항법위성의 정밀도를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밀도가 제한이 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원했던 그런 정도의 정밀도는 미국의 군, GPS는 위성의 이름이고 네. 원래 이름은 항법위성입니다. 항법위성의 미국의 항법위성이 GPS 위성인 오. 거고 러시아의 항법위성은 글로나스인 것이고 중국의 항법위성은 북두, 유럽은 갈릴레오라고 하는 걸 만들어 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개발을 하고 있죠. 맞아. 항천문연구원에 아. GPS 기준점 쫙 써 있지 않았습니까? KPS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네. KPS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4개 시스템은 전 지구를 커버를 합니다. 최소 20개 이상 위성들을 띄워서 이제 그것들을 하지만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오. 그렇게 많은 위성을 띄우진 않습니다. 한 뭐 7, 8기 정도의 위성만 띄워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오, 네. 그래서 3기는 아까 얘기했던 정주궤도에 띄우고 5기 정도는 이 정주궤도 높이이긴 하지만 경사각을 줘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띄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팔자궤도를 돕니다. 팔자궤도를 도는 위성을 한 4개 내지 5개. 그 다음에 정주궤도에 있는 거 3개.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인근에서만 그걸 쓰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현재 그렇게 쓰고 있고 이미 인도가 그렇게 쓰고 있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위성이 필요 없으니까요. 기상위성입니다. 뭐 일기예보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기상위성은 사실은 이 전지구에 5기만 있으면 다 전지구를 커버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외국의 기상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았었죠. 근데 이 정보를 중에 30분에 한 번씩 줍니다. 실시간을 못 받는 거예요. 네, 못 받죠. 그러다 보니까 돌발 기상, 급격하게 변하는 기상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위성들을 지금 올려서 이제 아, 그렇죠. 유명하죠. 편리한 위성. 과학위성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 워낙 잘 아실 거고 여러 번 여기서도 얘기가 됐을 건데 우주 망원경들이 기본적으로 과학 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지구 관측 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도 찍을 수 있고 네. 재난재해를 그렇죠. 확인을 해서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지구 관측 위성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따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IT에 지진이 났다든지 인도네시아에 뭐 해일이 온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진들을 다 찍어서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걸 인터내셔널 차터라고 해서 네네. 국제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북한에 미사일을 쏘는지 발사대를 설치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저런 관측 위성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주정거장에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주정거장은 우주 진공이고 그 다음에 중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물질을 합성을 한다든지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일들. 지상에서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저기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우주에서 정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지 뭐 지구가 언제까지 우리의 삶에 터전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정말 우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하는 것들도 계속 시험을 하고 뭐 임상시험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하는 거죠. 지상에서 보면은 성냥불 딱 켜보면은 저런 식으로 타오르는데 우주정거장 가면 오른쪽처럼 보입니다. 뾰족하게 올라오질 못해요. 중력이 약해서 미세 중력 때문에 그런 거죠. 중력 때문에
때문에. 네. 저런 다양한 실험들을 우주정거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달에 다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야죠. 1969년이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이래로 사람이 6번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7호까지, 네. 13호는 못 갔죠. 그래서 네네. 11호부터 17호까지 6번을 갔다 오고 나서 더 이상 사람이 가진 않았죠. 근데 구소련도 가기 직전까지 다 만들었는데 미국이 갔다 왔대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래서 사실은 구소련은 가지는 않고 가기 직전까지 연구만 했던 거고, 지금 이제 다시 가는 이유는 화성에 가는 전진기지로서 그렇죠. 역할. 지구보다 훨씬 중력이 적으니까 일단 달에서 또 출발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역할. 그 다음에 달에 많다고 얘기하는 그 헬륨3라든지 이런 네. 자원 문제. 지구의 자원들이 점점 고갈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렇죠. 것들을 달이든지 혹은 소행성이든지 이런 곳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얻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네.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우주, 여태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없었지만 미법원에서 민간에서 우주에 가서 물건들을 가지고 오면 민간의 소유로 하겠다 하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이미 언급을 했고,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민간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장려를 하고 있고,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뭐 먼 훗날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주 개발을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화성으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유사한 행성이 화성입니다. 대기가 있죠. 이 지구와 같은 있죠. 공기는 아니지만 네. 탄소 베이스에 아주 적은 양의 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정말 지구처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의 고민인 거죠. 그래서 화성을 넘어서 이제 심우주 탐사를 계속하고 있죠. 이미 태양계를 벗어난 탐사선들이 있습니다. 보이저 1, 2호, 그다음에 네. 파이오니아 10호, 11호, 그리고 뉴 호라이존스가 지금 벗어나고 있는 중이고, 보이저 1호가 가장 멀리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태양계 밖에서 지금 계속 외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구의 여러 가지 정보를 실은 금제판들, 파이오니아 10호, 11호에는 금제판이 있고 보이저 외에는 디스크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진화한 생명체들이 있다면 뭔가 그거를 알아보겠지만 그거는 아주 먼 훗날이니까 네. 우리가 뭐 예측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인공위성이 1957년 10월에 올라간 다음에 이제 자꾸 성과를 얘기를 하니까 인공위성을 보냈으니까 사람을 보내면 안 되겠느냐 그렇죠. 라고 요구를 하겠죠. 당연히. 네네. 불과 한 달 뒤에 라이카라고 하는 개를 올려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모스크바에 떠돌아다니던 떠돌이 네, 개라고 합니다. 유기견이었다고 그래서 그러죠. 모스크바에 가면 동상도 있습니다. 네. 방사선에 의해서 뭐 사람이 병에 걸릴지 어떨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물들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961년에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인을 보내게 됩니다. 굉장히 키가 작았다고 160cm가 안 됐을 겁니다. 153가 157이었어요. 무게도 가볍고, 사람을 보내건 인공위성을 보내건 가벼우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또 미국이 구소련한테 밀렸죠. 난리가 난 거죠, 미국은. 이제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한 얘기가 1960년대가 가기 전에 사람을 보내라. 달에 라고 보내라. 한 거죠. 그래서 달에 보내는 아폴로 계획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죠. 250억 불이라고 아이고. 하니까 지금 돈으로는 10배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1969년 닐 암스트롱이 처음 달에 착륙을 하고. 근데 뭐 요새도 그렇지만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람 아직 있죠. 우주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 와도 못 믿겠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지구 평평론자들은 네. 화성이 평평하다고는 안 해요. 아, 그래요? 보이잖아요. 화성은 근데 언제 바뀔지 알아요. 그분들이 화성에 갔었을 때 바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달에 간 거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죠. 왜 성조기가 펄럭이느냐.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는 거죠. 기역자로. 이렇게 해놓고 흔들어 놓으면 달에 공기가 없으니까 감쇄되는데 오래 걸리니까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니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가면 별이 잘 보여야 되는데 왜 별이 안 보이지? 그렇죠. 노출 시간이 짧아서. 노출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별이 찍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별이 안 찍힐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굳이 미 항공우주계에서는 설명을 안 하잖아요. 대응할 지금, 가치도 없는 거죠. 최근에 그거 관련해서 정말 UFO가 있느냐, 외계인 사체가 군 기지에 있다고 하는데 그거 공개 안 하느냐. 작년에 미 항공우주계 본격적으로 자 찍어온 사진도 많고 비디오도 많고 다 증명해 줄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UAP라고 해서 네. 미확인 항공 현상. 그러니까 UFO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확인되지 않은 이 하늘의 어떤 현상, 그게 정말 UFO인지 아닌지를 정말 전문가들 다 투입해서 알아보겠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문회도 했죠. 달에 미국이 먼저 가니까 구소련이 이제 뭐 우주정거장을 처음 만들어서 또 보내죠.
이것도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우주정거장들이 있었지만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지금은 국제우주정거장 하나만 남아있죠. 남아 있는데 지금 중국이 천궁이라고 하는 우주정거장을 완성을 했고 중국 우주인들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근데 이제 우주 개발을 하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우주왕복선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그래서 장 주시면요. 우주왕복선을 만들면 좀 싸게, 그러니까 저게 재사용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문제가 대기권 진입하는 문제. 갔다 오면 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이 발사체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거의 뭐 10배. 결국은 30년 가까이 사용을 하고 손을 들었죠, 미국이. 그 과정에서 이제 2번의 사고가 났죠. 자, 그러면 굿소리는 안 했겠느냐고요, 저거를. 아, 그쵸. 아주 비슷한 모양의 우주왕복선을 만들었습니다. 네. 부란 셔틀이라고 해서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짧게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네네. 저 우리별 1, 2호부터 참여를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대학원을 마치고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원래 전공이 구조입니다. 구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별 만드는데 일할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 지원을 해서 와가지고 우리별 사업에 참여하는 게 첫 번째 아버지 개발이 맞죠? 진짜 됩니다. 아버지. 한국 위성의 아버지입니다. 단계별로 네. 나눠서 보기 쉽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리랑 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다목적 실용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처음 시작한 우리별 위성은 굉장히 작은 위성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한 대략 뭐 50cm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위성이고 대학에서 교육용으로 만드는 그런 위성이지만 다목적 실용 위성 같은 경우에는 수백 킬로그램, 뭐 지구세 만드는 건 수톤급 뭐 이 정도 되는 위성들이고 실제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위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난재해, 그다음에 공공영상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한 지상관측 위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명한 영상들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처음 이제 다목적 실용 위성 1호를 발사를 했죠. 네. 그 당시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주 개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맨날 책만 들여다보다가 책을 본다고 그게 그려지나요? 위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렇지. 뭐 그렇죠. 배워야 될 필요가 있지. 실물을 보고 실제로 그 당시가 어떤 시기였느냐 하면 미국이 왜 이렇게 세금만 쓰고 실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쭉 쭈그러들던 시절입니다. 아. 이렇게 사람 줄이고 이러던 때 안타까운 마침 이제 시절이었군요. 우리랑 같이 공동 개발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좀 배우게 된 거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목적 실용위성 1호를 미국에서 배우고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국산화, 국내에서 이제 기술을 업그레이드를 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1호를 국제 공동 개발이라고 합니다. 미국하고 공동 개발을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그 기술을 축적한 기술을 가지고 2호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주도로 그래도 1호 때 못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문 다 할 건데 그래도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가 물어볼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국내 주도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독자 개발. 지금 가지고 오신 모형이 다목적 3호입니다, 3호. 아, 왜 그러냐 하면 2호만 해도 이 날개가 옆으로 쭉 옆으로 펼쳐지는 달렸죠. 건데 네. 이거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달리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날개가 옆으로 달려 있으면 이게 출렁출렁합니다. 자세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이것도 출렁출렁. 이게 출렁출렁하면 사진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된 거를 옆에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 주도적으로 이제 위성들은 만들게 됐고 모든 것들을 다 국내에서 제작한다는 것은 그럼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경제성. 가성비가 또, 있어야죠. 우리가 만들면 500원이 드는데 사오면 50원이다. 그럼 사와야죠. 사와야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는 정주궤도 위성들입니다. 높이 떠 있는 거죠. 높이 36,000km에 2010년에 처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보다 좀 더 기술이 더 있어야 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2010년에 처음 올라간 거는 통신, KBS나 이런 데 고화질 방송을 계속 시험한다고 했던 적이 UHD 있습니다. 방송. 그 목적을 위해서 통신 쪽에 그런 탑재체를 개발을 해서 올렸고 그다음에 해양 관측을 하기 위해서 또 탑재체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이 바다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날씨도 그렇지만 녹조라든지 적조 뭐 이런 현상, 이 물고기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게 물고기 자체의 이동을 본다기보다는 그 색상을 이용해서 플랑크톤, 먹이 사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플랑크톤이 있어야 작은 물고기들이 있고 또 더 큰 물고기들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이제 해양 관측 탑재체가 실렸고 그래서 이름을 통신 해양 기상위성이라고 붙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네. 멀리서 천리안처럼 본다고 해서 천리안 위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게 이제 이 수명에 다하고 위성들을 계속 올리는 이유가 좀 더 좋은 위성을 올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수명이 다해서 그렇습니다. 일정 그렇죠. 기간이 지나면 망가진다거나 조그만 엔진들이 들어가는데 엔진에 사용되는 연료가 다 떨어진다거나 네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수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성을 또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천리안 위성 1호가 올라가고 이제 근 10년 만에 정주궤도 복합위성이라고 하는 천리안 위성 2A호와 2B호가 이제 올라가게 된 겁니다. 한 기는 기상 전용으로, 한 기는 해양 관측하고 환경 관측을 합니다. 환경은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이 먼지 문제, 환경 문제. 이제 그 후속으로 이제 공공복합통신위성이라고 해서 KT에서 올리는 위성들은 사실은 외국에서 계속 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오고 있는 위성을 개발하기 위한 이제 본격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서 공공복합통신위성을 지금 이제 국내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개발해야 할 기척지가 많이 남아 있군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법 위성들을 작년에 개발을 시작을 했고 2035년까지 다 올리겠다.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항법 위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위치라든지 그때는 이제 이 이름을 이런 것들을 달리 불러야지. GPS가 아닌 KPS로 그렇죠. 불러야죠. KPS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종류의 위성들을 우리가 꾸준히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수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더 작은 위성 이제 이런 위성들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있죠. 세트랙아이라고 해서 네. 과학기술원의 인공위성 연구소라는 데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나가서 벤처에서 조그만 위성들을 만들어서 지금 팔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 수출을 하자고 해서 차세대 중형위성이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그런 목적도 있지만 국내에서 이 공공 목적으로 쓰이되 농림부, 산림청 이런 목적으로 또 수요가 또 자꾸 생겨서 그런 목적으로 차세대 중형위성들을 또 지금 꾸준히 또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이 국토 개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차세대 중형위성들을 지금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중이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별 위성 그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허블 망원경 같은 역할을 하는 위성들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80년대 말에 시작을 해서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 뭐 50kg급 이런 위성들로 시작을 해서 지금 올리는 위성들이 한 100kg에서 150kg.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쓰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대학에서 물리학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천체 물리학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하늘을 보시는 분들도 지상에서 천문대에서 망원경만 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별 시리즈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별 1, 2호 이름들을 좀 자꾸 바꾼 거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용성이나 이런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용적인 목적에서 이름은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망원경 한번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우주 그렇죠. 망원경. 우주 아주 큰 망원경. 것들 여기에는 조그만 것들밖에 없지만 그렇죠. 이제 네. 큰 망원경을 쏠 필요가 있죠. 큰 망원경도 써야 되지만 우주인도 꾸준히 좀 배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인이 결국 지금 가는 곳이 국제우주정거장인데 국제우주정거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사실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참여를 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에 우리도 참여를 하고 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달 궤도선을 보냈습니다. 그 미 항공우주국의 탑재체도 저기 실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섀도우 캠. 미국 탑재체가 네.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으로 협조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도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나로호와 누리호가 되겠습니다. 나로호는 2번 실패, 그리고 누리호는 1번 실패를 했지만 워낙 어렵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되고 역경의 과정을 보내 오시면서 성공에 이르렀는지 저희가 여러 번 이제 다루기도 했었는데 쉽지 않죠 정말. 인공위성을 이 로켓에 실어서 발사를 할 때 네. 네.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드나요? 그럼요. 보험을 이거 실패하면 누군가는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 보험을 누가 드느냐? 어떤 인명손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고 이 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을 듭니다. 앞으로 미래의 우주 개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남아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2시간이 훌쩍 넘었고 다음에도 미래의 우주 개발이라든지 앞으로의 우주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